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 중인 배준현입니다. 원래 안 나오는데 본인이 갑자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오고 싶다고 삘이 받아가지고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는 김유신 장군이 말에 목을 베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느낌으로 와 있는 김 선생입니다. 네. 자, 좋아하는 영화 갖고 와서 좋아하는 이유 얘기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끼고 자, 오늘 가져오신 영화는요?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그림자 군단. 그림자 군단. 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1969년작이네요. 네. 이야,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다. 우리가 소개했던 영화 중에는 이제 제일 고전에 속하는군요. 드디어 본인 나이에 맞는 영화를 소개하는군요. 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은폐하고 진실은 드러나. 장피에르 멜빌 감독의 리노 벤츄라, 폴 무리세. 시면 시네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자, 흑백 영화입니까? 아니요, 이게 흑백 그거는 아니야. 있나요? 칼라요, 칼라. 칼라요? 칼라인데 뭐 세피아 톤일 거야. 주 정서. 세피아 톤과 시퍼런 톤. 예, 요 장피에르 멜빌 감독 영화 다 요런 톤을 가지고 가죠. 가져오신 이유를 제가 아끼던 영화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장피에르 멜빌 장피에르 멜빌. 감독이 원래 본명은 장피에르 그룬바흐인데 허먼 멜빌 아시죠? 백경 모비 딕슨. 네. 허먼 멜빌을 존경해서 이름을 멜빌로 바꿔버렸어요. 진짜? 자기 이름을. 성을 바꿔버린 거네요. 네, 장피에르 멜빌. 장피에르 멜빌 감독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감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박찬욱 감독, 김지훈 감독. 박찬욱 감독은 특히나 박찬욱 관이 이번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용산시지. 용산에. 네. 박찬욱 관 개관 기념 박찬욱 감독의 추천 영화를 틀었거든요. 거기서 추천한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그림자 군단이. 그리고 김지훈 감독은 장피에르 멜빌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 영화의 톤의 레퍼런스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달콤한 인생이 아마 장피에르 멜빌 감독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1967년작. 그걸 아마 조금 분위기를 참고했을 것 같고 포스터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밀정이 한국판 그림자 군단이 되길 바랬던 거 아닌가. 그 정도 영화예요? 네. 대충 그 이미지가 좀 그려지네요. 스산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서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사가 별로 없고 하지만 이 멜빌 감독의 전매 특허가 과정상의 디테일을 엄청나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프랑스가 나치 점령, 파리가 나치 점령돼 있을 때 레지스탕트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인데 영화의 대부분이 들켰다. 누가 밀정인가? 쟤인가? 잡자. 걔 어디 있냐? 누가 불었냐? 고문, 추격, 도망, 잡힘, 탈출. 뭐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이 활약하는 활약상이 사실상은 그들이 생존하는 게 이들에게는 승리잖아요. 레지스탕트들이 파리에서 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승리로 이어지는 건데 계속 숙청하고 밀정 찾고 또 숙청하고 도망 다니고 뭐 이게 주된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서가 보다 보면 언제 끝날까 저게. 이들은 저기서 저렇게 계속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공기를 막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를 이 사람이 찍은 이유가 있어요. 자유 프랑스 단원의 일원이었어요. 드골이 이끌던. 본인이? 네. 본인이. 전부 다 약간 비극적인 비관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 사람 영화를 통틀어서 이 사람이 맨날 이프로처럼 하는 말이 진정한 비극은 전쟁을 통해서만 겪을 수 있다. 전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만큼 비극적인 게 없다. 그래서 막 그런 정서를 계속 담는 영화들을 찍었거든요. 이름이 멜빌이라고 바꾼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미국의 범죄 영화를 계속 쫓아 만들다가 프랑스 범죄 영화 스타일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절모 쓰고 권총 들고 다니고 킬러 나오고 경찰 나오고 범죄 영화에 나오는 막 온갖 범죄 뭐 은행털이 살인 배신 이런 걸 다루는데 애들이 옷 입은 건 미국 옷인데 심지어 여기 막 되게
유명한 멜빌과 함께 작업한 배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랑드롱이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아랑드롱. 그 유명한 아랑드롱이랑 이제 영화를 이 사람 커리어 후반기에 한 3편을 연달아 찍었는데 아랑드롱 이름이 마이클 코스텔로 막 이래. 프랑스 말을 하는데 이름은 뭐 미국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로 미국 문화에 경도돼가지고 그걸 근데 파리에서 찍고 하니까 스타일이 희한해진 거예요. 프랑스 범죄 누아르의 거의 효시로 스타일리스트로 일컬어지는 감독이죠. 자, 그래서 장피에르 멜빌이 첫 번째 이유였고 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쓸쓸함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무드. 네. 쓸쓸한 무드. 요 감독의 대표작 중에 이제 그림자 군단이라는 것도 있고 사무라이라는 이제 아랑드롱이 킬러로 나오는 그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자기가 창작한 어떤 경구를 딱 써놓고 시작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무라이라는 영화에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밀림을 거느리는 한 마리 호랑이보다 세상에 고독한 존재는 없다. 그런 다음에 막 부시도, 그러니까 무사도라는 책에서 이걸 따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책이 없어. 그런 책이 없고 자기가 만든 말이야. 그렇게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고독한 킬러를 보여줘요. 그 사무라이라는 영화는 시나리오를 딱 보면 처음부터 한 40분 지나고 나서야 주인공이 처음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랑드롱이 엄청난 불세출 슈퍼스타가 됐을 때 나이 좀 먹은 멜빌이 한물 갖다 평가받던 멜빌이 이제 아랑드롱이랑 처음 작업을 하게 꼬시려고 그 시나리오를 딱 들고 왔는데 조용히 말없이 아랑드롱도 성격이 말이 없나 봐. 시나리오를 그냥 읽었대. 40분 동안 한 장 한 장. 멜빌도 말없이 담배 피면서 기다렸대요. 40분이 딱 지나고 아랑드롱이 이게 영화에서 어느 정도 지나간 거죠? 지금 분량이? 한 3, 40분 지난 것 같은데? 이때 얘가 말을 처음 하네요? 아, 그래요? 하더니 갑자기 큰 방으로 들어가더래, 아랑드롱이. 씨발, 좋됐다.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아랑드롱이 소치서서 큰 방으로 오라 그랬대.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큰 방 문을 딱 열었는데, 아랑드롱이 큰 방 침실에 침대랑 사무라이 갑옷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사무라이거든. 그 뒤로 3편을 연달아 찍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맞은 거야, 뭔가. 코드가 맞았구나. 네, 고독한 코드가 맞았던 거야. 근데 이 영화에는 이제 아랑드롱이 안 나오긴 하는데 제가 가져온 그림제 군대는 거기도 여전히 경구로 시작해요. 나쁜 기억들이여 어서 오라. 너는 나의 멀어진 청춘이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 경고가 딱 나오면서 파리의 그 스산한 나치 점령하에 텅텅 빈 도시를 딱 보여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바리 코트기 딱 세운 레지스탕트들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로 시작하는데 왜 목욕탕 공중 목욕탕 딱 들어가면 이제 증기 때문에 이렇게 김이 딱 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기억이 막 환기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랑 처음 목욕탕 간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냄새를 딱 맡으면 나의 인생이 어떨 때가 딱 연상된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기억들이 있는데 멜빌의 영화 특히 이 그림자 건너는 그 경고가 딱 시작하면서 그 영화에서 스산한 파리 시내를 딱 보여주는 순간 내 인생이 굉장히 팍팍했던 어떤 쓸쓸했던 그때로 나를 딱 소환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인생에서도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은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영화 내내 정말 쓸쓸하고 스산한 파리 시내를 바바리 코트기 세우고 이렇게 떠도는 망령 같은 사람들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막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다 하면 한 번씩 꼭 찾아보게 만드는. 감독 본인이 경험했던 2차 대전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을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그린 영화라고 소개가 돼 있네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소한 이유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끔 간혹 영화를 특히 옛날 영화를 보면 영화 딱 끝나고 크레딧이 뜨는데 요즘은 그냥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 중에 종종 그런 거 있었잖아. 등장인물이 다시 화면으로 한번 나와. 뭐 동그란 화면에 얼굴만 나오든 나오면서 배우 이름이 나오고 배우 누구 무슨 역 한 다음에 그 동그란 화면 안에 있는 그 등장인물이 스틸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말하거나 뭐 이렇게 대사하면서 그런 화면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의 후일담이 나오는 그런 방식의 영화들 가끔 본 적 있잖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면 뭐 나중에 김 선생 한량역 한 다음에 이제 김 선생 웃는 막 말하는 얼굴이 이렇게 옆에 나오고 김 선생은 5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그렇지. 그리고 3년 뒤 매독으로 쓸쓸히 삼. 막 이런 거, 그런 거 나오잖아.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포맷들의 영화들 있잖아요. 이 영화의 그 엔딩이 주는 요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딱 옛날 영화에 종종 본 등장인물 한 명씩 동그라미 속에서
내가 분명히 2시간 동안 봤고 이제 쟤네가 어떻게 될지 되게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기분에 영화가 딱 끝마쳤는데 그 중에 한 대다수는 죽었어. 아니면 생사를 알 수 없게 영화가 끝났어. 근데 걔네를 다시 이제 소환해. 엔딩 크레딧에. 그래서 이렇게 막 웃고 있는 표정. 막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표정 이런 게 나오면서 누구누구는 3년 뒤 누구의 배신으로 어디에서 발견되었다. 뭐 이런 게 계속 쭉 나오거든요. 주요 인물에 대한 후일담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형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영화다. 아직도 저는 그런 후일담이나 아니면 크레딧에 나오는 배우의 얼굴이 한 명씩 나오면서 무슨 배우 무슨 역할 뭐 이렇게 나온 영화 중에 이 영화의 먹먹함을 뛰어넘는 영화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야, 네. 배 감독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 어지간해서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본 적이 네. 없어. 69년 작품이라 어디서 봐야 될지도 지금 그렇죠. 고민돼요 지금. 네. 그렇지만 한국 IT 기술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군단. 하여튼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겠고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겠죠. 요 안녕. 정도. 안녕.